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님들, 오늘은 저희 수알려가 또 새로운 컨셉의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수알려 팀의 태권님, 케이님, 세상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날이 오게 될 줄은 진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수알려 방송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최초로 통화 녹음해 보기로 했는데요. 자, 지금 시간 통화 가능하신 태권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이게 뭔가요? 태권 제가, 너무 보고 싶네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 이게 살면서 통화로 녹음까지 할 줄이야. 정말 근데 우리도 진짜 대단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조금 상황들이 스웨덴 환자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1,400명 넘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진짜 이 방송도 솔직히 어떤 톤앤맨으로 해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웃으시고. 하도 네. 웃을 수 있는 상황 아닌데, 진짜 지금 또 개인의 삶에서 보면 이거 진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웃을 수 있는 데선 많이 웃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데선 또 건강하게 지내고, 또 상황이 사과나무, 닥치면 또 상황에 맞게, 사과나무. 사과나무입니까? 그래서 사과나무를 또 심어야 되나요? 아, 저도 이게 혼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이제 주변 상황들 얘기 듣고 막 그러면 걱정이 막 돼요. 이러다가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려나 했다가도 또 이렇게 복길님하고 얘기 좀 하고 그러면 또 막 우스갯소리 막 하잖아요. 우리가 농담도 하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그리고 뭐 음. 예고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 한 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세상이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이거 진짜 공황이에요. 네. 완전 공황. 그러게요. 공황 상태. 저는 이게 여파가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큰 위기이긴 해요. 그쵸? 여기도 그 뭐야 일자리 조금 지금 음, 감축한다는 뉴스들이 뜨더라고요. 그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인가? 거기는 90%그 뉴스 음. 떴더라고요. 그 어, 지금 인력 감축할 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를 간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두서없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궁금한 것도 많고 맞아. 서로 막 그래서 막 네. 얘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 하셨으니까 오늘 그 스웨덴 뉴스 난 것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 볼보가 스웨덴 차잖아요. 볼보에서 발표를 했어요. 5월부터 스웨덴 모든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이게 번역을 보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2만 명 직원을 네. 모두 집에 그냥 놔둔대요. 집에 놔둔다. 놔둔. 네, 집에 놔둔대요.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어, 그 2만여 명의 직원을 집에 놔두고, 다행이다. 근데 집에 이 기간 동안에 급여는 7.5%를 감소. 그리고 관리 직원은, 7.5%면 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그래도 그나마. 그쵸. 그, 야, 네. 이거 볼보니까. 그리고 관리 직원은 20% 감소. 예, 이 볼보 메인 회사가 이렇게 되면 이 볼보의 하청 업체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네네. 이게 그 도미노처럼 영향이 엄청나게 갈 텐데,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 맞아요. 근데 당장 있잖아요. 당장에 그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뭐 커피숍 같은데 이런 자영업자. 데서 이렇게 서빙하시는, 그렇죠. 서빙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는 그래도 가게, 그분들도 너무 힘들죠. 그분들 이제 다 이렇게 음. 비용을 치러야 되니까. 이게 도미노예요. 그분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고스란히 다 우리 모두한테 다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학교를 애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조차 이제 음, 판가름이 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학교에서는 계속 보내라고 하고 그 스포츠 음. 방학 이후였죠. 우리 2월 마지막 주에.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가 한참 이렇게 쫙
퍼져가고 있을 때 거기 북부에 애들이 스포츠 방학으로 많이 갔잖아요, 놀러. 그렇죠. 스키도 예. 타고 자가격리를 안 시키고 그냥 학교에 다 나오라고 했잖아요. 회사든 어디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너무 잘못됐던 거지. 그러고 나서 완전 이제 번지면서 근데 그때 안 막았어도 이게 다 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어디는 안 막아서 퍼졌고 어디는 막아서 퍼졌겠어요. 프랑스나 이런 쪽 봐요. 다 막았는데도 지금 프랑스가 확진자 수가 랭킹이 그냥 쭉쭉 올라가던데. 한국보다 앞섰을걸요, 프랑스가. 저는 그 이제 세계 랭킹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세계 그 네. 현황 이거 네네. 보면서도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순위표가 뭐 1위부터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맨 처음에 2위였다가 지금 막 쭉쭉 떨어지고 있고 떨어졌어. 뭐 이탈리아, 이란 치고 올라오고 미국 지금 난리 났잖아요. 미국은 뭐 10위밖에 있더니 갑자기 지금 10,000명 넘었더라고요. 미국이 한 네네. 이틀 만에. 이게 막막 올라오니까 이게 어디서 뭔가가 어떤 조치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퍼지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도 다 퍼지는 것 같고 이 퍼진 다음에 대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아쉽긴 해요. 그때 초반에 한국처럼 좀 긴장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그 중요한 시기를 우선 놓쳤다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대처 방식도 잘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유럽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네.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그 뭐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휴교를 안 네. 하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지금 휴교를 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휴교가 됐고 아직까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유치원은 휴교를 안 하고 있어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의 재량에 놓고 공립 같은 네. 경우에는 코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에서 결정을 해라라고 했다가 네. 어저께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의회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요. 그게 어제 예, 4시쯤. 네.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교 애들을 휴교할 때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부모 수당. 애들이 집에 있게 되면 부모가 직장을 못 나가게 되고 이러면 그 수당들을 스웨덴에서는 지급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네네. 예산을 갖다가 통과를 시킨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렇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휴교를 되게 그냥 학교 휴교 하면 딱 휴교가 돼버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닌 네. 거죠. 휴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시설을 먼저 검토를 하는 게 또 순위가 좀 틀린 것 같고 부모들이 이제 음. 집에 있게 되면 그들의 그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월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놀라는 것 중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방역이라든지 자가 네. 격리라든지 뭐 또 로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하는데 왜 네. 여기는 못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유럽인들의 마인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이동 제한권을 이 응, 응, 개인한테 행사한다는 게 심각한 어떤 프라이버시 응, 침해권에 응, 응. 해당되더라고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네. 인력이 없어요. 시스템이 동사무소. 인력이 없어. 응, 전수조사 같은 거 한국 같으면 응, 쫙쫙 하잖아요. 응. 그렇지. 관리 체제도 그 인력이 안 되죠. 인력이 그 너무나 시스템이 적은 없어요. 그 가장 시스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분개했었어요.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나. 어디 네, 학교도 빨리 이렇게 안 닫고, 이 네, 동성공대도 안 하고, 이거 진짜 뭐 하는 건가. 그리고 너무 이게 음, 혼란스럽고, 확진자가 한 500명 정도 됐을 때 스웨덴 정부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 그 샘플 검사를 스탑한다고 했었어요. 고위험군의 환자들한테 의료진들의 노력을 더 집중시키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뉴스들, 그리고 음, 학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나오라는 뉴스들, 그리고 뭐 음, 고등학교는 성인교육 대상 그 교육기관들은 닫는다는데 애들은 또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막 뭔가 일관성이 없는 어떤 정책들이 쭉쭉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진짜 혼자 막 셀프 패닉도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감함이 있었는데, 지금 뉴스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드는 생각은
정말 네.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네. 지금 정말 각계각층에서 그나마 이 스웨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결정은 느리지만 계속 결정의 단계들을 거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른 거죠. 한국하고 그렇죠. 이 스웨덴의 시스템이 달라서. 이제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분들의 커뮤니티가 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네네.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제일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게 한국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한국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맞아, 그게 아니지 맞아. 않냐.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하는 그게 다 틀린 거거든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는 거고, 스웨덴은 스웨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는 거고, 미국은 또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방식이 표준화가 돼서 그걸 다 맞출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집단 불안감? 집단 불안감. 그렇지, 공포감.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한참 그 케이님하고 우리 태권님하고 막 사진도 이렇게 공유하고 했었는데 그 네, 사재기가 있었어. 맞아요, 지금도 조금 맞아요. 일부 마트에서 그런 게 있죠.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근데 네, 그게 사진이 한번 확 돌았잖아요. 우리 그 한국 네. 커뮤니티에서. 네. 그것도 그날 또 밤이었어요. 밤에 또 그걸 보고 있자니 정말 무서운 서로 거예요. 막아야 되는, 그런 이거 정말 거죠. 그러니까 이 집단 아, 불안감이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커넥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네.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 상대방이 막 이렇게 약간 이제 불안감을 증폭시키면 저도 같이 불안감이 증폭이 되는 음, 거죠. 그렇지. 예,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이랑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리 내 생각을 깊게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받는 영향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지금 아시아 혐오 번제 또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애하고 남편하고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응, 갔는데 그 차에다가 저희가 장 본 물건을 다 실어 넣는 중에 이제 어떤 차가 아주 천천히 우리 차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응, 차가 우리 쪽으로 오더니 또 차문 있잖아요. 운전석 창문 하나를 이렇게 내려요. 한 손으로 뭔가 밖으로 막 흔들어서 우리한테 응, 보이는 거예요. 저건 우리한테 뭔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해서 딱 보니 그 응, 핸드소프 있잖아요. 손 응, 응. 닦는 비누. 세정제, 응, 그거를 세정제를 우리한테 막 보여주면서 헤이 응. 코로나 코로나 do you 아, want this one? 이러는 거야. 아유, 우리가 약간 정말 응,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잠깐 이렇게 뜨아 하는 사이에 다시 창문 닫고 차 타고 응, 가버리더라고요. 단체 응, 카톡이 있어요. 그 응, 채팅방에 그거를 올렸어요. 아, 이런 일이 있더라. 아, 응,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응, 그 분들이 이제 또 다 올리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또 응, 다른 이제 스웨덴 학생으로부터 코로나라고 놀림받은 일이라든가 또 다른 응, 분은 어떤 할머니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계속 응,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뭐 이렇게 응, 목도리 머플러 같은 거를 자기네 이렇게 완전 완전 감싸 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만 딱 응, 보이게 그 응,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제스처 그런 거 응. 그런 거 당했다는 아, 거예요. 예, 근데 저도 든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초기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을 봤을 때 괜찮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꺼려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그거 같거든요. 예. 우리가 심리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응, 그때 그 중국 여기 마트 있잖아요. 거기 예. 마트 가서 장을 보기가 조금 그렇다. 드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암암리에 나도 내 스스로도 차별성을 가져가고 있고 하는데, 네, 내가 그 네. 차별을 당했을 때는 붕괴하고, 내가 그렇죠. 남에게 그거 소극적으로 진짜 보일 때는, 경계해야 돼. 네. 내 보호고, 참 애매하구나. 그러면서, 내 스스로 차별을 당했을 때 너무 붕괴하지 말아야 되고, 나도 맞아요. 누군가에게 차별을 행했을 때, 물론 행하지 않은 게 중요하지만 나는 지극히 미흡한 인간이라 누군가에게 내가 그 차별을 대했을 때 최소한으로 정말로 그냥 나의 보호 정도로만 네. 어? 끝내야 되겠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그거 상황들이.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행동을 또 잘 보긴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가해자였을 때와 피해자였을 때 사람은 예,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예, 달라져요.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 이탈리아 뉴스를 우리가 막 보잖아요. 거의 거기는 사망자가 지금 하루에 막 500명 가까이 나와요. 하루 예, 만에.
근데 아까도 그 BBC 방송인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나와 있고. 근데 그 할머니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야. 손을 응, 흔드는데 그냥 응, 그 느낌이 저 가족 다시 못 보겠구나. 저 할머니는 저 가족을 다시 못 보겠구나.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응, 그 사람들 그러면서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뭔가 정말 엄청난 상실감에 그 휩싸인 사람들이 정말 이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어떤 그 화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 맞아요. 차별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번지지는 않을런지 그런 게 너무 무섭고 응. 걱정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인간이 힘들 때 인간의 본성은 약한 거나 선한 거나 뭔가가 터진다고. 한국의 그 자원봉사자들 분들이나 의료진들이나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뭐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어떤 끈끈한 그 의리와 선함이 퍼지는 이제 거고, 예. 네. 그게 아닌 또 다른 이면에서는 또 왜 나만 이래? 아니면 내지는 붕괴, 이런 것 때문에 또 터지는 거고. 참, 인간사 어려워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네, 내가 지금. 어, 근데 지금 스웨덴에서도 지금 테스트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증상이 나오면 연락을 네. 해서 그냥 뭐 집에 있어. 그런 식의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저희 남편 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다고 팀원들 전체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팀원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여기선 1177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 네.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1177은 아예 받지도 않아요. 네, 네. 연결 자체가 지금 너무 이렇게 안 되죠. 안 된 상황에서 어쨌든 통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크라이라고 KRY 이게 닥터한테 저기 네. 진료를 전화로 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겨우 연락이 됐는데 증상을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료진이 하는 말이 너 병원에 갈 생각 하지 말고 음.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 무조건 집에 있으라는 거야. 더 공포스러워지잖아요. 진단 자체가 안 된다는 것도 정말 그 음. 공포감이 진짜 맞닥뜨렸을 때 무서워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좀 요즘 이러니까 괜히 목도 좀 칼칼한 것 같고, 스톡홀름에서는 증상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그냥 테스트는 없고 그냥 집에서 자기가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네. 중증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제 그에 맞는 가이드가 이제 지급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뭐 데리러 오든지 뭐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집중 치료실이 스톡홀름에는 90석이고 스웨덴 전체에는 네. 530석이래요. 그래서 어, 이거를 지금 이제 100%까지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는 했더라고요. 네요.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원으로 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스웨덴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관리 부서에서 매일 브리핑을 음, 하겠다. 그 전까지는 저희 브리핑이 매일 없었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또 사이트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까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생겼어요. 네. 네, 현상이 나오면 그거를 일단 그걸 하고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발표를 네네. 했잖아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북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나무를 바라봐야 되는 건지, 너무 사과나무를 애매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우리, 사과를 우리, 싫어해. 내가 우리 과일 중에서 사과를 안 좋아하는데, 해필이면 사과나무야.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게 정말 커다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공황 네,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 네. 정말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뭐랄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진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순간순간이 안 네. 느껴져. 오늘이 오늘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계속 냉장고가 와, 그리고 이제 승질이 냉장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자꾸 모여가고 뽁닥뽁닥 네. 있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이 나가지고서. 아니, 이게 그리고 일상인데. 우리 딸은 지금 2주 동안 학교 안 보냈잖아요.
학교 네. 안 보내고 지금 공립학교니까 아직 온라인 수업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얘가 집에 있는데 그 도라에몽만 맞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자기도 지겨웠는지 이제는 도라에몽을 그리기 시작한다니까? 아우, 그리면서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창의적인 어떤 뭔가가 지금 나올 거야. 야, 근데 얘도 얘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던 그런 네. 글이 하나 있어요. 일상의 소중함이라고 지금 이런 사태가 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일상과 평범함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값진 소중한 거죠. 우리는 근데 왜 몰라.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만 그것을 깨달을까요? 깨달으면 다행이게 이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몰라. 우리가 이게 무지하고 참 안타까운 소중함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근데 진짜, 스웨덴도 모든 스포츠 경기라든지 무슨 공연들이 네. 다 연기가 되고,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정말 네. 좋아하는 게 축구하고 아이스하키잖아요. 예, 다 근데 취소하고. 완전 다 취소된 건 아니고, 왜냐면 우리 딸 그 네, 축구 교실 같은 경우도 4월 첫째 주인가요? 그때 네. 부활절 방학을 하잖아요. 부활절 캠프 그대로 유지한다고. 지금 뭐 아, 여기 컬트라스 콜란이라고 계속 하고 있죠, 뭔가를. 지금 학교도 그렇고 그런 학원도 그렇고 저희 아이 혼자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번에 자기 반에 네. 3명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아마 걔만 나온 것 같아. 아까 메일 오는 거 보니까 그 어, 선생님이 애들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너네가 네. 집에 있으면 이걸 해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우리 애만 네. 참조야. 이 말인즉슨 똑똑하다. 지금 학교에 네. 있는 애가 우리 애밖에 없다는 것 같아. 우리 아, 딸내는 5명, 네. 딱 5명 고정적으로 나간대요. 어쨌든, 근데 여기도 결정이 느리긴 하지만, 이렇게, 또 여기도 이 시스템에 맞게끔 아주 천천히 뭔가는 움직이는데 이제 한국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도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진짜 열받는다고 해야 되나? 아니 뭐 그렇죠.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뭐 이런 거 되게 네. 많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완, 느리게 가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다리면 네, 사람이 네.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선진국이라는 단어도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이라는 게 저도 한때 아니 북유럽의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가 도대체 집에 있으라고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이 선진국이라는 그 의미 자체도 이제는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 하나의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시점이 약간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이런 질병의 공포라든가 또 지금 기후온난화,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어떤 그 근간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였으니까 우리한테 우리 삶에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다지 고마움을 느낀다거나 그거에 뭐 치중한다거나 어쨌든 그 부분이 살짝 경시되었던 그런 풍조들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이런 상황이 오고 나니 다시 한번 그 기간 산업이 되는 것들, 그것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뭐랄까, 강성해지고, 좀 더 튼실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 문화 있잖아요. 소비 네. 문화도 완전히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저는 이번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학교라는 시스템이 지금 온라인으로 되면 다 이게 순식간에. 네. 그래서 그 미래 영화 보면 애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앞당겨지려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왔죠. 그러면 안 다음 주에 되는데. 온라인 수업 이제 거의 할 그러면 안 거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온 것 같아요. 캐나다는 학교가 9월까지 휴교래요. 그게 지금 네,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네, 저희 언니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지금 9월까지 휴교령 내린 주들이 있어요. 프랑스도 지금 난리고 전 네, 세계적으로 든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몰고 올 네. 것 같아요. 아니, 뭐 애들이 지식만 갖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온라인 그렇죠. 강의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체육도 해야 되고 맞아요. 친구들끼리 맞아요. 만나서 즐겁게 놀아야 되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체육에 네. 숙제 안 나온 애들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어플을 하나 알려주면서 GPS로 수정이 되는 어플이래요. 그러면서 몇 발을 뛰어야 되는 어, 거야. 그 어, 워킹머신처럼 몇 발을 뛰어야 네. 되는데 GPS가 끊어지는 순간에는 다시 제로. 그러니까 GPS가 어머, 되는 상태에서 계속 얘가 뛰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제출하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야, 정말 진짜 세계가 너무 빨리 바뀌는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정말
접촉인데 관계잖아요, 그게. 그쵸. 이걸 관계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걱 우리 한국은 그 부분도 되게 충실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어 때 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네. 의료진들과의 그 환자하고의 그런 어떤 뭐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이. 자랑스럽죠, 우리나라. 예. 예. 아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제가 누차 말했지만 한국에서 이 선지자가 나온다니까 이게 한국이 전 세계를 구할 거라면 나 아니 근데 국뽕이야. 저도 약간 국뽕이거든요. 근데 네. 예전부터 그런 말 있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그 중심으로 그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우리나라 쫙 펼쳐. 예. 호랑이야. 뭐 호랑이가 이제 맹실. 기지개를 딱 예. 펴면 이제 예. 남북한 통일이 되면서 전 세계 중심이 된다고. 기지개를 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게 다른 네. 나라들에서 보이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한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외국에 살고 있지만서도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저도요. 네. 부럽기도 해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한국 가고 네. 싶어 막 이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싫다고 나갈 땐 언제고 또 와 막 이런 말도 해서 아유. 그래서 태권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뉴스를 보는데 밑에 댓글에 진짜 한국 싫다고 떠날 땐 언제고 세금 내는 나라에서 너네가 뭐 우리 국민 있을 수밖에 어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금도 그렇죠. 네,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 조심하면서 잘 이렇게 평온하게 마음을 좀 평온하게 이게 붕괴하기 맞 시작을 하면 너무나도 화가 날 그냥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정말 많은 단계를 막 셀프 패닉에 갔다가 음, 붕괴하다가 막 우울해졌다가 음, 막 진짜 온갖 종류의 감정의 변화들이 그간 2주 동안 아주 그냥 다변적으로 저한테 다가왔는데 음,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 그래, 아까 우리가 말한 사과나무를 심자. 맨 처음에 그 이런 코로나 사태가 막 발생이 되고 막 그럴 때 떠올랐던 책은 되게 오래전에 읽었을 때 로드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우울한 책이에요. 세계가 어, 망했어. 어떤 이유로 망했는지 아무도 몰라. 뭐 이게 네, 병인지 핵폭발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책에서는 아빠하고 아들이 저기 어딘가를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정보를 갖고 그냥 길을 떠나요. 그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길 안에서 그 어떤 인육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바뀐 사람들도 만나고, 괜찮은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그냥 길을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네, 책의 결말은 제가 흐릿흐릿하긴 한데, 아빠도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애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서 어디 저기 숲속 한 군데로 들어가고 아빠는 죽고, 애는 다행히 다른 가족을 만나서 다시 또 그 길을 떠나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 그 책이 어머니, 영화로도 있었던 책인데, 시작과 네, 끝이 명쾌하지 않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끝에 어, 가서 해피엔딩인지 뭔지도 안 나오고, 그냥 그런 책이 하나 그러니까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다 그런 거네요. 되게 그쵸. 근데 나는 공감된다. 책 보면서, 이거 어쩔 거야. 계속 읽으면서,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야 하면서 끝내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시발된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 그런 그렇죠. 와중에 그 책에서는 아빠가 하루하루 그냥 이 아이를 음, 보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사투를 벌이거든요. 뭐 그렇군요. 음식을 그렇죠. 구해오고, 막, 그 하루하루만 음. 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느꼈던 책인데, 지난번에 마음 한참 동요됐을 때 그 박수근 화백님 그, 그림 보면서 정말 고목나무에 아무 나뭇잎 하나 없는 그 고목나무에 아기를 업거나 아니면 뭐 보따리 같은 거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그 여인네들의 그 묵묵한 모습 있잖아요. 참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음. 진정시키면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백신이 언제 발견될지도 모르고, 이거 전반적으로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고,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삶은 삶이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다음 자, 시간에 좀 웃으면서 좀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청취자님들,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래도 뭔가 한 순간순간 노력하면서 또 가족과 의미 있게 지내다 보면 이 시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 알려주는 여자들
마칠게요. 안녕.